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이게 심장 질환 중에 가장 흔하다고 하고 또 미국에서는 2022년에만 37만 명 이상이 이것 때문에 사망했다고 하니까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오늘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관상동맥 질환은 그러니까 심장 근육 자체에 혈액을 보내주는 그 관상동맥이요. 이게 좁아지거나 심하면 막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층 분석에서는 이게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또 어떤 분들이 더 위험한지, 그리고 어떤 증상을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관리나 예방법은 뭔지 여러분께 좀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용히 진행되다가 갑자기 위험해질 수 있다니 더 궁금해지는데요. 정확히 왜 생기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핵심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죽상동맥 경화증입니다. 이게 뭐냐면 동맥 안쪽 벽에요. 그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계속 쌓여서 플라크라는 덩어리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플라크요? 네, 플라크요. 비유하자면 수도관에 녹이 스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이게 근데 여러분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정말 수십 년에 걸쳐서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점이에요. 수십 년 동안이나요? 와.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플라크가 탁 쳐지면요. 그 자리에 피떡, 그러니까 혈전이 생겨서 혈관을 확 막아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수십 년간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터진다니 정말 방심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어떤 요인들이 이런 위험을 더 높이나요?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자료들에서 특히 강조하는 점이 있었나요? 그럼요. 조절 가능한 요인들이 사실 더 중요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높은 LDL 콜레스테롤,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죠. 그리고 낮은 HDL 콜레스테롤, 이건 좋은 콜레스테롤이고요. 또 고혈압, 당뇨병, 그리고 흡연, 이게 정말 주요 원인들입니다. 흡연도요? 네, 흡연이요. 특히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게 뭐냐면 금연. 이게 다른 어떤 생활 습관 변화보다도 훨씬 빠르고 극적인 위험 감소 효과를 보인다는 거예요. 전자담배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식습관,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또 너무 짜거나 달게 먹는 거, 만성 스트레스 이런 것들도 다 위험 요인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습니다. 금연 효과가 그렇게 크군요. 정말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네요. 근데 저희가 바꿀 수 없는 요인들도 있지 않습니까? 나이라던가 가족력 같은 거요. 맞습니다. 조절이 좀 불가능한 요인 중에서는 아무래도 나이가 가장 크죠. 남성은 보통 45세 이상, 여성은 특히 폐경 이후, 그러니까 대략 55세 전후가 되면 위험이 확 증가합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에요? 남성이랑 비슷해지거나 오히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가족력도 중요하고요. 특히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좀 젊은 나이에 심정병 앓으신 분이 계시면 더 주의해야 합니다. 인종별 차이도 좀 있는데요.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망률이 좀 더 높다거나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낮은 HDL 콜레스테롤이 좀 더 흔하다거나 하는 특징들이 자료에 나와 있더군요. 그렇군요. 폐경 후 저성 위험 증가나 인종별 차이, 이런 건 좀 기억해 둬야겠네요. 자, 그럼 이런 위험 요인을 가진 분들이 주의해야 할 증상. 역시 가장 흔한 건 가슴 통증, 그 협심증이겠죠? 네, 맞아요. 가슴이 뭔가 뻐근하거나 꽉 누르거나 쥐어짜는 듯한 그런 통증. 이게 협심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죠. 이게 팔이나 목, 턱 쪽으로 뻗치는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고요. 네.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뉘는데 운동할 때 주로 나타났다가 쉬면 괜찮아지는 걸 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쉬고 있을 때도 나타나는 걸 불안정형 협심증이라고 해요. 이 불안정형은 심장마비의 굉장히 강력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때는 식은땀이나 숨가쁨 같은 게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이나 어르신들, 또 당뇨 환자분들은 이런 전형적인 가슴 통증을 잘 못 느낄 수도 있다고 강조하던데요. 바로 그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료에서도 이 비전형적 증상의 위험성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여성분들은요, 그냥 극심한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메스꺼움, 불안감, 아니면 등이나 턱 쪽 통증, 이런 것만 느낄 수도 있어요. 가슴 통증 없이요. 가슴 통증 없이요? 네.
노인분들도 좀 비슷하고요. 특히 당뇨병 환자분들은 이게 신경 손상 때문에 통증 자체를 잘 못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심장에 피가 잘 안 통하는 그러니까 심근 허열 상태인데도 아무 증상이 없는 무증상 허열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무섭죠. 말 그대로 심장마비가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니까요. 증상 없이 심장마비라니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증상이나 위험 요인이 의심될 때 진단은 어떻게 하고 또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일단 진단은 환자분의 얘기를 잘 듣고 위험 요인을 평가하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기본적인 심전도 검사, ECG라고 심장 전기 신호 보는 거 있죠. 그거 하고 운동부하 검사라고 해서 운동하면서 심전도 변화 보는 거. 또 심장 초음파. 그리고 요즘에는 CT 혈관 조영술이라고 해서 동맥 상태를 3D 이미지로 꽤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도 많이 활용합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검사는 직접 혈관 안으로 가느다란 관, 카테터를 넣어서 조영제를 쏘면서 촬영하는 관상동맥 조영술이고요. 네. 치료는요, 뭐니 해도 생활습관 개선이 기본입니다. 금연,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운동, 이게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여기에 약물 치료를 병행하는 거죠. 약물로는 보통 피떡 생성을 막는 아스피린 같은 항혈소판제, 콜레스테롤 낮추는 스타틴 계열 약물, 심장 부담 줄여주는 베타 차단제, 혈압 조절 약물들, 에이스 억제제나 ARB, 그리고 협심증 증상 완화시키는 니트로글리세린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아, 그런 약물들을 쓰는군요. 네. 근데 만약에 약물 치료만으로 부족하거나 혈관이 너무 심하게 좁아져 있으면 그때는 이제 시술이나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스텐트라고 해서 좁아진 혈관을 넓혀주는 시술,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PCI나 아예 새로운 혈관으로 길을 만들어주는 관상동맥 우회술, CABG 같은 수술이죠. 그렇군요. 표준적인 치료법들이네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좀 새로운 관점 같은 것도 제시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아, 네, 맞습니다. 물론 방금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이나 표준적인 약물 치료, 시술, 수술 이런 것들이 기본이고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이 주신 자료들에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흐름이 바로 염증의 역할입니다. 염증이요? 염증이요? 그냥 콜레스테롤 쌓이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렇죠. 기존에는 콜레스테롤 같은 게 그냥 기계적으로 쌓여서 혈관을 막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 혈관벽 자체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이 이 죽상동맥경화증을 계속 진행시키고 또 플라크를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터트리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뭐랄까? 혈관 안에 계속 작은 불씨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까요? 아, 염증이 불씨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콜레스테롤만큼이나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코리친 같은 오래된 통풍약인데 이게 항염증 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약물들이 심혈관 사건 발생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치료 옵션으로도 고려되기 시작했고요. 이건 단순히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만 관리하는 걸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관상동맥 질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조용히 진행되는 죽상동맥경화증의 무서움부터 끝이 여성이나 노인, 당뇨 환자분들의 비전형적인 증상에 대한 경각심, 그리고 무엇보다 생활습관 개선의 중요성까지요. 마지막으로 염증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까지 얻어가네요.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경 쓰는 콜레스테롤이나 혈압 관리 외에 우리 몸의 전반적인 이 염증 수준을 잘 관리하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의 심장 건강을 지키는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식단이나 다른 생활 습관을 통해서 이 염증 자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